저금리 시대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9일이고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영장 기각되었다가 메인 헤드라인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경제면 이슈 중에 하나가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마이너스 5% 이상 성장이 안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망치가 자꾸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가지고 온 변화 중에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개인, 기업, 국가가 다 안 좋습니다. 개인으로는 제 주위에서 보면 서비스업 관련된 모든 전 업종이 매출이 줄거나 아예 부도 직전일 겁니다. 특히 기업 중에 제 친구 기업이 있는데 법정 관리 들어갔다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좀 찡했고요. 서비스업이 온라인에서 하는 호텔 부킹이었거든요. 정말 잘하고 있었고 캐시플로우도 좋았고 직원도 100여 명까지 늘어나서 정말 잘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온라인상에서의 비즈니스도 속된 말로 맛이 간 겁니다. 특히 이제 호텔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항공기 직격탄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광사업, 서비스업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물론 유럽은 역사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박물관을 유치했고 많은 노예를 상대로 로마나 프랑스든 영국이든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러니컬하게도 관광사업으로 먹고 살았다는 거죠. 한국도 역시 일본이 침략했을 때, 일본이 아시아나 기타 나라를 침략했을 때 노략질에 나간 것이 너무나 많은 미술품, 문화산업이 파괴됐었습니다. 우리 국립현대박물관이나 아니면 기타 역사박물관을 가면 일본인이 기증한 제품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대부분 다 약탈하거나 노약질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하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으로 기업은 남을 속여서 빼앗으면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성호 TV에서 결코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영원하지도 않고 짧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비스업의 직격탄을 맞아서 개인도 힘들고 기업도 힘들고 국가도 힘듭니다. 세계은행에서 전망하는 수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많은 면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5%는 이제 기본일 겁니다. 더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버티고 살아남는 개인, 기업, 국가가 있습니다. 경제 주체 중에 개인은 위생 관련된 또는 기타 그러한 것이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기업 역시 그러한 것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스타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조업 기반이 강한 국가, 일본, 독일, 한국 이러한 나라들이 또는 베트남 같이 신흥 발전 국가 이런 나라들의 인프라가 괜찮고 특히 중국이 전 세계 국가를 이끌고 있고 또 하나는 국민 총생산 기준으로 전 세계 2위입니다. 미국은 서비스나 기타 3차, 4차 산업이 많은데 제조업 기반이 상당히 약합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제조업을 리턴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도 미비했습니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나마 흔들리는 것이 약간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제조업 기반에 있는 국가들은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다크호스입니다. 제조업 기반도 있고 금융시장을 빠르게 개방해서
서비스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서비스를 함께 키우면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TV에서 저는 가상세계 비즈니스를 논하고 있습니다. 가상세계 비즈니스는 아주 심플합니다. 제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이미 제가 오늘 할 일을 온라인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정성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거기에서 힌트를 얻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금리 시대를 말한다. 부동산 시장이 다크호스입니다. 특히 한국을 말씀드리고 한국의 서울을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또 저는 부동산 중에 지식산업센터를 정성호 TV에서 또는 벤처 1세대인 제가 직접 설계하고 MD를 짜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직접 지은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만 보아도 저금리 시대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신축해서 입주를 여름 이후부터 해서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소형 평수는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고 또 임대도 빠르게 채워졌더라 이겁니다. 전 그래서 정성호 TV에서 저는 용기를 얻어서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온라인에 내놓고 있어요. 임대, 매매, 가상세계의 공간 대여까지.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제가 스마트폰이나 기타 다른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대화도 심플해졌습니다. 전에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무거웠으나 지금은 아주 심플하게 가는 겁니다. 저금리 시대는 말한다. 이게 답입니다. 초저금리 0.5%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은행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우리에게 빌려주는 금리는 우리 보통 신용이 좋은 사람이 2%대 초반 또는 2% 이하입니다. 그래서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사셔서 담보대출하면 보통 2% 초반대를 받고 계세요.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저는 이걸 임대사업으로, 사업입니다. 임대도. 사업으로 돌리면 자기 돈을 전혀 쓰지도 않고 수익이 나는 겁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더 강화할 것입니다. 돈이 갈 데가 없고 부동산으로 가면 실제로 기업에 가서 생산활동을 해주고 개인은 자영업을 해서 소비가 진작돼야 되는데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완벽하게 퇴치되거나 또는 코로나와 관련된 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러한 리스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현금이 나오는 스몰 비즈니스,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미디움 사이즈 비즈니스, 제조업 기반의 코로나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코로나와 관련된 의약 제품들이 앞으로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런 바이오와 관련된 회사들이 커질 것이고 게임주도 커질 것이고 이렇게 저처럼 하고 있는 유튜브상의 다양한 비즈니스가 엮여진다는 거죠.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아마존이나 이런 곳에 얼마든지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제 물건이 아니라도 5만 가지를 온라인상에 팔 수 있습니다. 가상의 비즈니스라는 것은 영역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정성호 TV에서 정성호를 팔고 있습니다. 이제 제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내에서도 직접 제가 강의하고 사람을 모아서 그러한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나오는 백종원 프랜차이즈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가상의 세계에 창업, 가맹점, 그 다음에 요리하는 것을 다 온라인에 뿌렸습니다. 한국의 스타 부동산 회사들 어떻게 했습니까? 온라인에 광고를 하고 온라인에서 교육을 하고 온라인에서 영업을 했습니다. 정성호 TV 동일할 겁니다.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는 공공의 이익도 생각합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많은 기업들이 와서 그러한 기업들을 스타 기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정성호 TV는 도와줄 것입니다.
이미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한 기업들의 몇 군데는 상당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바웃 엔터테인먼트의 레드스퀘어는 이미 방송사에서 지금 신곡이 상당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레드스퀘어에서 물들여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정성호 물들이겠습니다. 오늘은 6월 9일 저금리 시대는 말한다. 저금리 시대에는 지식산업센터도 하나의 좋은 투자다라는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정성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상세계 비즈니스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